엄지발가락이 부으면서 아플 때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겠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바람이 스쳐도 아프다는 뜻의 통풍, 한의학 병명으로는 백호역절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얀 호랑이가 내 발을 깨물었을 때 통증 같다고 해서 아주 너무너무 아픈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지발가락이 부으면서 아플 때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겠습니다. 몸 안쪽에서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것을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가 요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진화를 하면서 요산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뜻은 요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몸에서는 오히려 항산화제로 쓰일 만큼, 혹은 혈압이 너무 떨어졌을 때 요산이 살짝 높여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물질로 쓰이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뜻인데, 왜 요즘은 요산이 너무 많아져서 통풍이라는 질병이 생겼을까요? 원래는 세포 수준에서 요산의 수치를 조절을 하지만 먹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산이 많아지게 된 거죠. 대표적인 세 가지가 고기, 술, 당분입니다. 옛날에는 부자거나 혹은 유럽에서 귀족들은 통풍증 걸려봐야지 내가 잘 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잘 먹는 사람들의 상징 같은 것이 통풍, 당뇨 같은 질환이었죠. 보통 20, 30대에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요산 배출이 원활해져서 통풍이 잘 안 걸리는데요. 40대 이후의 남성들은 요산이 쌓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성분들도 50대 이상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요산 배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통풍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몸속의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고요산 혈증에 속하시는 분들은 내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아주 오랜 기간 먹는 것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들을 많이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비만이신 분들이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마르신 분이라 하더라도 통풍이 생길 수가 있고요. 회식이 작거나 피로도가 너무 높거나 운동량이 떨어지거나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해서 체중을 너무 많이 줄였을 때에도 요산 수치의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통풍이 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요산이 쌓였을 때 신장과 콩팥에서 주로 배출해 나가지만 장에서도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하든지 나가는 것을 많게 해주면 요산이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의 권장사항은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어라. 그 중에서 채식 함량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금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양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퓨린이 가장 높은 음식 중에 하나가 육류의 내장 부분입니다. 곱창을 즐기신다는 분들은 조금 슬프실 건데요. 그 다음으로 육고기들을 푹 고운 사골국 같은 것에도 퓨린이 굉장히 많고요. 음식 중에서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퓨린 유발을 또 높입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먹는 단맛이 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뒤에 라벨을 꼭 보시고 액상과당이 있으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지로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는 먹어도 되지만 혹시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음식 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그런 육류 음식들을 과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먹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들도 생각보다 퓨린 함량이 높고 요산 수치를 높이게 되는데 등푸른 생선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멸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반찬으로 먹는 것은 허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인 음식이 있는데요. 과일 주스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일 주스에 있는 당분들이 다 과당이기 때문에 과일 주스를 많이 드시는 것도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음주가 잦다든지 특히 맥주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 중에 하나인 것은 많이들 아시죠?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음식은 낙농 제품들이나 야채류인데요. 어떻게 보면 통풍 환자분들께는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할 만큼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서 제가 식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채식량을 70% 이상을 늘리고요. 육고기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통풍 환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식단이 되겠고,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진 않더라도 서서히 내 체중을 줄여나가시면 통풍을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좋겠습니다. 통풍을 관리하는 약초로서는 서양에서는 체리 파우더 같은 것을 실험을 했는데 25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요산 수치가 조금 낮아지더라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250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지만 체리 같은 것도 꾸준하게 먹었을 때는 통풍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민들레라든지 아티초코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통해서 통풍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다래, 미나리, 옥수수 수염 같은 것들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반찬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미나리를 듬뿍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미나리는 한의학에서도 대표적인 해독약재로 많이 쓰이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약재 중에서 통풍이 있을 때 염증을 줄이는 약재로서 금은화를 많이 듭니다. 금은화는 인동의 꽃인데요. 염증을 줄이는 아주 강력한 약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논이라는 것이 있는데, 논이는 파극천이라는 한약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파극천 같은 약재들도 통풍에 굉장히 좋고 요산 수치를 조절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어성초는 대표적인 해독약이면서 이뇨를 하게 해주고 청열,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성초를 꾸준하게 달여 드신 분들도 몸속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요산 수치도 조절된다는 경험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약재 중에 하나가 진피라는 약재가 있는데, 귤 껍질의 진피가 아니라 물풀의 나무의 껍질 부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물풀의 나무도 요산을 배출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견우자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나팔꽃을 씁니다. 근데 이 견우자는 약의 힘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체격이 건장한 분이 쓰셔야 하겠고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는 익모초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의학의 여러 가지 처방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다면 방풍통성산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 처방은 내장지방도 줄여주고 온몸의 독소를 배출해 나가면서 통풍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런 한약재들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저학회사에서도 만들어서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처방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양방에서 얘기하는 숫자라든지 증상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풍의 유래라든지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약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의원에도 통풍 치료를 많이 오시는데요. 급성기일 때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처방을 하고요. 침치료나 약침치료 같은 것들로 빨리 진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으로는 요산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세포 수준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거나 음식을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리가 잘 되셔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